민주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한다. 그리고 농협, 축협조합장 선거 등과 같은 위탁선거 역시 제도화되어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선거, 재건축조합, 그리고 학교 선거 등과 같은 선거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정치와 국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사표현과 행동이 필요할 때는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여론조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매일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TV나 신문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상세한 설명 없이 간단히 결과만 전달한다. 이러한 관계로 여론조사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디어 종사자에게도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여론조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을 대표하는 표본만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통계적으로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를 가지고 설명한다. 표본조사 결과가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오차를 일정 수준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허용한 오차 구간을 오차범위라고 한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6.2%포인트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이 40%이며 이 여론조사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라고 하자. 이 경우 A 후보는 37%에서 43% 오차 범위 안에 지지율이 나타나는 경우가 95%라는 뜻이다. 만약 이러한 통계적 의미를 믿을 수 없어서 동일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 100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동일한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95곳의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는 A 후보의 경우 37%에서 43% 오차 범위 안에 지지율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다. 다만 5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러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 46.7% 또는 31.0% 따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양자 대결로 A 후보 지지율은 40%, B 후보 지지율은 43%이며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경우 A 후보는 37%에서 43%, B 후보는 40%에서 46%의 오차 범위 안에 지지율이 나타나며 지지도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를 오차 범위 안 혹은 경합, 박빙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어떤 후보자가 우세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된 표본 오차의 1을 곱한 값보다 두 후보자의 지지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차이가 나지 않으면 오차 범위 안으로 해석하고 차이가 난다면 두 후보 간의 우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지지율상으로 B 후보가 3% 더 많은 지지율을 보이니 그래도 B 후보가 조금은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어 표심을 왜곡하고 결국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오차 범위라고 정해두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가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단정적 즉 누가 앞선다, 앞지르다 등의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의 결과가 나왔을 때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 제16조를 보면 오차 범위 내 결과에 대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이나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도록 하고 조금 앞섰다거나 1, 2위를 차지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조사 결과는 동일한데 언론 보도는 다른 언론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 선정적 제목, 과도한 해석, 그리고 의도적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은가에만 주목하는 경마 저널리즘, 속보 경쟁,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잘 이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필수 덕목이 되어가고 있다.